자, 코스피 외국인 기관 사자의 상승 마감, 경계 심리의 상승폭 반납. 지금 최근 며칠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좋아.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 왜 들어올까? 정하늘님, 지금이 끝자락이라고 생각. 자, 단순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이게 저점일 것 같은데? 이거 최저점일 것 같은데? 2천만원, 1800, 1700 계속 매수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코스피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제 7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순매수만 3조 8천억 정도. 3조 8천억. 7월달 주식 순매수 1위가 미국계 자금이라고 합니다. 3조 8천억 중에 1조 7,300억 정도. 절반 이상이. 그리고 싱가포르가 3,850억, 일본이 1,680억. 이번 7월 달에는 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6월 달에는 노르웨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서 이제 많이 자금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7월 달에 그 미국 매수량이 증가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지금이니 이렇게 하시는데 최저점을 찍어서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8월 26일 1330억 순매수, 1330억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들어온 걸까?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 우리 한은에서 뭐 했죠? 기준금리를 올렸죠.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올렸는데 물론 뭐 대단하시고 뭐 공부를 말할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 이제 빠삭하신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신 건데 지금 미국이랑 기준금리 차이가 스프레드가 더 벌어졌어요. 만약에 9월 달에 22일 날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돼서는 진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이제 금리를 좀 높게 올리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또 한국이 소비가 또 뒤집어지니까 부채가 많기 때문에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또 뭐 정부 뭐 지지율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0.25포인트는 좀 아쉽지 않나. 또 뭐 사상 첫 4회 연속 인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해? 0.25% 인상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원화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구나.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외국인 순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1330억 이런 식으로. 근데 7월 달에 3조 8천억이 들어왔어. 그럼 뭘까?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까지 흔들렸는데 들어온 이유. 자,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종목을 봤더니 1위 LG 에너지 솔루션 9,178억, 2위 현대차, 3위 삼성 SDI, 4위 현대미포 조선, 5위 현대모비스, 조선주, 반도체. 이게 뭘까? 종목이 쇼핑을 했는데 여기에 쑥 몰렸어. 그걸 매도한 종목도 중요합니다. 네이버,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우, H&M. 네이버를 많이 팔았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태조 이방원 3프로TV 보시나 보네요. 자, 뭐 태조 이방원이 뭐 히트다, 히트 뭐 그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 지금 매수가 쏠렸던 관련된 이제 주식 그 주가 관련된 이제 주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이번에 미국 반도체법이랑 인프라 법안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된 좀 기업들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요가 많이 몰렸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법안이 들어가면 인프라 법안이 실행이 들어가면 한국에도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네이버라던가 앞으로는 뭐 우리가 나스닥이라고 해야겠죠. 나스닥에 있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이런 뭐 IT 기업들이라던가 이제 뭐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 그런 관련된 주식들은 당분간은 힘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방송인데 왜 주식 얘기를 하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우리가 코스피나 뭐 미국이나 뭐 미국 증시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시장에 가면 우리 시장도 똑같이 따라간다. 똑같이 따라간다. 우리가 좀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던가 뭐 코스피 딥하게는 모르셔도 돼. 어차피 우리 주식 투자 안 할 거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가는지, 지금 주식 세터들이 어떤 세터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지, 자금이 몰리는지, 그런 것들은 보셔야 된다. 작년 우리 10월부터 11월이죠. 주식 방송 틀면 뭐 나왔어요? 다 나오는 게 NFT, 메타버스 나왔습니다. 이게 코인 방송인지 주식 방송인지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어떻게 해요? 금융시장이 지금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연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미국 인프라 법안 수요 받겠구나, 수혜주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거고, 또 최저점을 찍었구나,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은 좀 더 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건데, 자, 그럼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좀 소폭 하향을 했어. 자, 달러 지수도 빠지면서 거의 109까지 올라갔다가 빠졌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30원 소폭 빠졌죠. 45원까지 갔다가 소폭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하반기 됐을 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정하늘님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 도마도 재배자님은, 정강수님은 오를 것 같아요. 우리 겨울철 뭐 있죠? 겨울철에 수요량이 늘어. 에너지,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에너지 수요량이 늘고 유럽 국가들이 힘듭니다. 근데 또 이런 변수들이 또 있어. 이런 변수들.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원유라던가 에너지 수요량이 늘면서, 그리고 또 물가, 하반기에 또 뭐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가 물가를 한번 잡아볼게요. 물가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하반기에 뭐 있어요? 11월 달에 뭐 있죠? 중국에서 참 신기한 게, 중국에서 중간선거 말고 코인 이슈 작년 영상을 보시면 요거 이슈들이 작년에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어. 종목이라고 하면 안 되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였어. 우리 스타님 역시 작년부터 보신 분들은 달라. 딱 나오잖아. 박싱데이 11월 달에 중국에서 관군제가 있습니다. 관군제가 뭐냐면, 그 알리바바라던가 뭐 그 쇼핑몰이 하루 매출이 그냥 전세계 1등 그 정도, 쇼핑 매수 뒤집어지는, 소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그리고 유럽 최대 박싱데이, 그리고 뭐 11월 11일 또 뭐 빼빼로데이도 있고, 11월 12월 또 연말 소비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인플레이션율은 살짝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는 코인에이션 방송하면서 크리스마스도 있고 박싱데이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강군제 뭐 11월 달에 해가지고, 인도 또 디알리 축제, 인도에서 또 1년에 한 번 디알리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또 그 소비를 뒤집어지게 해. 그런 축제들이 이제 소비를 높여주는데, 작년에는 호재였는데 이번 연도에는 악재가 되는, 참 재밌어요.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한 번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원유 가격도 한 번 튈 수 있는 가격 가능성이라든가 뭐 천연가스는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한 번 더 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우리가
뭐 코스피든 뭐 코스닥이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이 튀든 환율이 떨어지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튀고 달러 지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 하시면 비트코인 또 최저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요인, 그러나 올해는 물가가 올라 금리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 정답이죠. 금리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왜냐면 이제 이번 연도에 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아마 내년에는 금리 인상?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거는 내년 6월, 7월 정도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뭐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뭐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